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사주 Q&A는 어떤 친구가 이제 사주를 3개를 보내고 누가 더 돈을 잘 벌 것 같나요? 라는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주를 공개를 못하고, 왜냐면 그분들이 공개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사주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가 많으면 돈이 많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3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토가 제일 많은데 그 사람이 돈을 제일 잘 버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분이 그 보내신 것 중에 2번째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토가 재물이에요. 근데 나머지 2분은 토가 재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토가 재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토가 재물은 아니에요. 왜냐면 태어난 날에 하늘의 기운을 1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그 오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되는 오행에 따라서 역할이 다 바뀌거든요. 오행의 역할이. 그러니 본인이 만약에 목이었다면 토가 재물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다른 것들로 바뀌면, 기준이 바뀌면 토가 재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토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돈이 많나요? 라는 거는 일단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있어요. 토를 창고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토를 창고로. 그러니까 토는 계절의 마무리니까 무엇인가를 모은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가 있는 사주는 재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토가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돈이 있는데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 못 번다의 개념이 아니라 토가 있으면 그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꼭 재물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토 자체가 많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본인 것을 듣고 토가 재물이었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재물일까라고 이제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흘러가는 사람들의 얘기로 그냥 토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번대 이런 것들은 그 창고로 봐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돈이 있는 사주에 토가 좋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한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그 토가 많으면 돈이 많나요는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의 사주는 다 봤는데요. 뭐 누가 돈이 많다 어쩌다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제 공개를 꺼려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넘어가고요. 돈이 많은 사주, 돈을 잘 버는 사주, 돈이 따르는 사주, 각각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 라는 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돈이 많은 사주는 내 사주에 내 힘이 많은데 재가 있는 사주예요. 재물이 있는 사주.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충분히 있는데 재가 되는 오행이 있는 사주.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가 많으면 내 힘이 반대로 약한 거거든요. 그건 돈이 없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재가 제대로 들어있는 사주가 돈이 많은 사주예요. 자,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주는 어떤 사주냐? 그 재 옆에 일이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거든요. 돈이 많은 사주보다 돈을 잘 버는 사주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주는 힘은 강한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많은 사주고, 그 옆에 일까지 붙어 있으면 돈을 잘 버는 사주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잘 버는 사주는 그 일이라는 것도 내 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이 약하다면 돈을 잘 버는데 모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이 많은 거는 조금 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잘 모으냐 못 모으냐는 이제 힘에 따라서 다른 구성에 따라 틀린데, 돈이 내 지지나 내 일지나 그 앞뒤에 있고 그 거기에 붙어서
식상, 일이라는 게 붙어 있는 사주. 그러니까 일과 돈이 같이 있는데 좋은 자리에 있는 사주. 내가 힘이 있으면 부자가 될 것이고 힘이 없으면 돈은 잘 버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잘 따르는 사주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잘 따르는 사주. 그런 사주는 자, 내 힘이 어느 정도 있고 돈이 있는데 그 옆에 인성, 나를 도와주는 인복이 좋은 사주. 이런 사주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누군가가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인성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주는 이제 돈이 잘 따르는 사주.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도 주위에 누군가가 돈을 계속 벌어다 날 줘요. 그래서 돈이 잘 따르는 사주는 내가 힘이 어느 정도 있고 돈이 있는데 그 옆에 인성이 그 재와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인성으로 인해서 돈을 잘 버는 사주. 그래서 이런 사주는 돈이 따르는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재물에 대한 오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설명에 따라서 틀리죠. 돈이 많은 사주는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돈을 잘 버는 사주는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일이 있고. 그런데 힘이 있으면 잘 버는 거고 없으면 잘 벌긴 하는데 쓰는 거고. 자, 돈이 잘 따르는 사주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 옆에 인복이 있는 사주. 그런 사주는 돈이 따르는 사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돈이 있으려면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재만 많은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재가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인데, 여기서 돈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재다신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 재다신약인 게 여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것도 재다신약이거든요.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여자가 많아서 힘들다는 개념은 뭐냐면 연한을 겪는다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자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결혼도 못하고 사람은 많은데 그 여자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 이게 재다신약이거든요. 연한을 겪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오행이 많아서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에 토가 많으면 돈이 많냐. 토가 재물일지라도 그게 많으면 그건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보내주신 것 중에서 토가 많은 분은 전혀 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주예요. 그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토가 많은 분이 돈이 많나는 이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신 질문과 핀트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주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재물이 있지만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특히 일이 있으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일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주가 돈이 많은 사주예요. 그냥 재물만 있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는 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일해서 돈 번 거잖아요. 그죠? 일을 열심히 해서 워낙 일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러니까 돈만 많은 사주는 말 그대로 졸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진 않죠. 실제로 큰 부자들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일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일과 재가 있는 사주, 그러면서 힘이 강한 사주가 가장 돈을 잘 버는 사주. 합쳐서 얘기하면 사주가 고루고루 잘 자리 잡고 있는 사주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사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